안녕하세요. 박기호 논술의 정유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건국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의 주요 일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원서 접수 기간 중에서 이제 9월 24일부터 5일간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논술 시험은 수능 이틀 뒤 토요일에 오전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인문사회계 1과 인문사회계 2가 모두 오전에 시험을 실시하는데, 두 계열의 시험 출제 방식은 엄격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 1 같은 경우는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 문항이 출제가 되고, 인문사회계 2는 공통문항에서 역시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을 이제 풀게 되지만 2번 계열 문항에서 수리 추론 문항을 이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열에 따라서 시험을 이제 달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국대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존재하고 모집 인원은 44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 자격을 보시면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별로 인원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2021학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모집 인원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거의 100대 1에 육박하고, 특히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143대 1까지도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약 50%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전형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2020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평균 경쟁률이 15대 1 학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높게는 44대 1 정도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2등급대 후반에서 3등급대 초반 정도의 분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낮은 편이죠. 그래서 적게는 5대 1, 그 다음에 높게는 13대 1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평균 내신, 합격자의 평균 내신 성적은 1등급대 후반에서 2등급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을 살펴보시면, 이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이제 92%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94% 정도로 이제 100분위 성적이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존재하지만 내신이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두 개의 영역이 합 4등급 정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불리하거나, 그리고 수능 성적으로 건국대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논술 대비를 통해서 건국대에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이 높은 만큼 이들의 그 논술 합격자들의 성적도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 논술 전형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국어 국문학과 같은 경우는 93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같은 경우는 92.5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다 90점 이상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으로 건국대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1 계열 같은 경우는 90점 이상은 받아야 합격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사회 2 계열을 보시면은 이제 명목상 경쟁률도 인문사회계 1보다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절반 수준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아마 인문사회계 2의 그 문항의 속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 2에서는 이번 문항에서 수리논술이 출제가 되는데, 수리논술의 비중이 60%로 매우 높은 편이고, 문항의 난이도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좀 진입장벽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인문사회계 2에 그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논술 성적을 살펴보면, 경제학과 같은 경우가 76점 정도이고 76.2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무역학과 같은 경우는 72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 1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리논술이 그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반대로 해석한다면 상경계열에 지원하되 상경계열에 지망하는 학생 중에서 이제 수학,
있어서 자신 있는 학생, 수학 영역에 있어서 강점이 있는 학생들은 건국대 논술에 지원했을 때 이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을 살펴보시면 건국대 우수자,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신에 내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논술이 100% 반영되고 특히 논술의 기본 점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0점부터 1000점까지 다양하게 이제 분포할 수 있겠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가형 그리고 과탐 응시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도 이제 인문계에 교차 지원하는 것이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한 개 과목 중에서 2개 등급 합 4등급 정도를 충족하면 되고, 추가로 한국사 5등급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건국대 논술 전형에서는 논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 방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논술 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사회계 1 같은 경우 문항 1은 인문사회계 1과 인문사회계 2의 공통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에서 600자 안에 도표 자료가 연계된 이제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이한 관점을 적용해서 그래프나 도표 내지는 어떤 기본 이론을 도식화한 다양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그런 문제를 자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 서술하는 것이 논술이겠죠. 그래서 사고 과정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문항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 2 같은 경우는 계열 문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 1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이 자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에 대해서 이 상이한 관점을 적용해서 문학작품을 해석한 다음에 견해를 확장하는 형태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국대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보시면 온라인 모의 논술이 실시 중입니다. 그래서 8월 24일까지 온라인 모의고사에 응시를 할 수가 있겠고, 시험을 응시를 하면 알겠지만 이제 도표 자료로서 그런 객관적인 계층, 소속 계층과 그 다음에 귀속의식, 계층 귀속의식 간의 관계를 어떤 상대주의와 관련된 관점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문항이 이제 1번에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1의 2번 문항에서는 그 착한 사람 문성현이라는 단편소설이 연계가 돼서 그 작품 속의 주인공들 간의 관계를 다면적으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건국대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모의고사에 응시를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2 같은 경우는 문항 1은 인문사회 1과 공통문항으로서 도표 자료가 연계된 그런 자료 해석 문항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변별력이 높은 문항은 바로 2번 수리 문항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확률과 통계, 범위에서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로 소문항이 3개 정도 이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점은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문제 시험과 수리 논증이 복합된 형태로 인문 논술과 마찬가지로 사고의 결과뿐 아니라 사고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살펴보았듯이 그 논술 전형의 평균,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90점 이상이 성적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살펴보면 대학별 채점 기준을 한번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 채점 기준을 보시면 채점 구조가 그 소 항목이 1번에서 약 5번까지 5개 정도의 세부 항목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5개를 모두 충족했을 때는 A 플러스 100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5가지 항목 중에서 1개가 미흡할 경우, 하나의 사항이 다소 미흡할 경우 95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5가지의 항목 중에서 4개를 충족했을 때, 4개 정도를 충족했을 때 B 플러스, 즉 90점 정도의 성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90점 이상이다라는 성적이 의미하는 바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한 개 정도는 충족하지 않아도 가능한 성적이다. 그래서 무결점 답안을 쓰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한 개 정도는 미흡하더라도 90점 이상의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건국대에 지원을 이제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유형 면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로 1번에서는 도표 자료와 연계된 설명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문사회계 1계열 같은 경우는 2번 문항에서 평가 그리고 나아가서는 견해를 제시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사회계 2 계열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마찬가지로 설명형이 강조가 되고 2번에서 수립 문항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인문 논술을 준비한다면 주로 설명형, 그 다음에 평가형, 그리고 견해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능력을 이제 위주로 훈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 출제 방식을 고려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건국대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